안녕하십니까. 50 플러스 북부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 한정자 선생님하고 저희는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기대됩니다. 네네. 예, 신문 한 꼭지를 너무 재미가 있어서 한번 우리 이걸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호날두, 축구선수 호날두 아시죠? 알죠. 유명하죠. 잘생겼죠.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죠. 그죠. 야, 이 유명한 친구가 여자친구하고 이제 결혼할 하루 이제 이사 가기 전에 호텔 숙박비가 너무 고가래서 정말 이런 삶도 사는구나. 해서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요 기사에 제가 이제 찍혀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미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호날두는 이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굉장히 많은 연봉을 또 받고 이적을 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사우디로 이제 새 집을 구해서 가기 전인데 아직 집을 구하지는 못했는데 이란이 아니구나. 잠깐 그 호텔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호텔에서 머무는 그 하루 숙박료가 대략 우리 하나로 어느 정도 될까요, 선생님? 네, 궁금하네요. 한 하루 숙박비가 3억 하고도 7,800만 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잘 수도 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호날두 정도면 이렇게 하루 숙박비가 내고도 남을 만큼 그런 생활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선생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분이 38살이네요. 그죠? 포르투갈 출신이고, 호날두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묵고 있는 초호화 호텔이 공개됐대요. 자, 이제 영국 신문에 따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한 달 숙박비네요, 선생님. 한 달 숙박비. 네, 한 달 숙박비면 계산해보면 그래도 많죠, 그죠? 30일로 나눠보면은 한 달 숙박비가 3억 8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우디에 있는 프로축구 알 나스르 입단을 위해서 지난 3일 날 리야드에 도착한 호날두는 현재 99층짜리 킹덤 타워 안에 호텔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여자친구분 이름이 조르지나 로드리게스인데 참 이쁘네요. 이 사진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신혼 살림을 하기 이전에 이제 여기서 잠깐 머무른가 봅니다. 여기 안에는 호날두가 묵고 있는 호텔의 한 달 숙박비는 3억 7천만 원이지만 그가 사우디에서 받는 일당의 절반밖에 안 된대요. 그러게요. 일당의 절반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호날두는 앞으로 2년 반 동안 해마다 2,7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래요. 거기에서. 그래서 일당으로 환산하면 7억 2,800만 원 정도. 그래서 호날두가 묵은 2층짜리 킹덤 스위트룸은 48층과 50층에 걸쳐 있대요. 야, 48층과 50층이면 우리 63빌딩이 그 정도잖아요. 그 그쵸. 높이에 있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그 내부에는 필요한 시설들이 쫙 갖춰져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고도 지낼 수 있는 거실과 개인 사무실, 식당, 미디어 룸을 물론해서 테니스 코트, 마사지 룸, 스파까지 쫙 있는 거기에 이제 그 셰프들 음식을 또 좀 맛있게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셰프들을 가장 신선한 재료로 중동은 물론 중국, 인도에서 최고의 요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야. 저도 여기 가서 하루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딱 하루 다니고 저는 빼꼼 문 열고서 구경만? 구경만 하고 참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차 한잔 얻어먹는 것도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뉴스를 접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곳은 이렇게 혼인을 안 한 상태에서 네네네. 이렇게 여자친구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그렇게 동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예, 그래서 그렇죠. 호날두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법을 고쳐서까지 그렇죠.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법규를 마련했다니까 네네네. 호날두라는 명성이 정말 다시 한번 그쵸.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호날두는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네. 우리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래서 저도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많은 책 중에서 네. 오늘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좀 읽고 네. 있거든요. 절제의 성공학. 절제의 성공학이라고. 와, 선생님 새해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려고 그래요. 책을 보시는군요. 네네. 네. 읽다 보니 이분이 미즈노 남보쿠라고 일본 분이시네요.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런 책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번역한 게 많이 와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 책은 내용을 쭉 읽다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쭉 중에 한 가지 네. 이제 여러분이랑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요게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상황은 이런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을 하는데 이제 이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회장님들이시나 이런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조찬을 가시더라고요. 새벽 6시에 도착하셔서 그 조찬에서 뭐 회장님들이죠. 보면은 몇백만 원 정도의 그런 돈을 내고서 그런 조찬 모임들을 하시더라고요. 다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공하시는 분은 아침잠이 없나 봐요. 그렇대요. 원래 우리 몸의 기의 흐름에 따르면 4시 반, 새벽 4시 반에 4시 반. 네네. 정확하게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은 성공 이미 하셨으니까. 네네네. 아니, 그래서 저도 작년인가요? 한번 그 미라클 모닝이라고 시작해봤습니다. 평생 대단하십니다. 처음.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나 선생님을 믿습니다. 네. 제가 한 달 하는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에 한 번쯤은 나도 미라클 모닝을 해보리 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12월까지. 대단하십니다. 12월까지. 네, 근데 시간은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도 4시 반이 아니고 저는 대단하십니다. 5시에서 6시 사이. 다시. 네네, 뭐 해보니 힘들긴 했지만 생각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습관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런 그 자기계발서라는 책들을 이제 추천해서 이제 읽어보니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거 보는데 여기에서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는데 어떤 여기에서 내용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죠. 자, 이제 이분이 하시는 챕터 중에 하나가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그러면 일찍 일어나야 되느냐. 그런데 자기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 일찍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길을 받아서 밤에는 10시, 11시쯤에는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랑 안 맞는 부분이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께서 저녁에 일을 하시는 분께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분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또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 이제 이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선생님께.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가난해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술자라서 밤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도 안 좋은가요? 이렇게 누구나 이런 거 궁금하죠, 그죠?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딱 자르네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먼저 말합니다. 밤에 일하려면 불을 켜고 일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밤과 같이 불을 밝히고 일을 하세요.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게 일을 하면 병에 걸립니다. 부귀장수를 누리고 싶다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것이 조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생각만 떠오릅니다.
밤에는 나쁜 생각이 쉽게 떠오르고 아침에는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늦잠은 빈궁단명의 원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딱 잘라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요거는 맞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조용해. 그리고 무엇인가 내 시간이야. 모두 나 스스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되긴 돼요. 그런데 직업이 야간이고 이러신 분한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 불을 이제 나처럼 환하게 켜고 작업을 하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생각이 저랑 다를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이 좀 어떻게 좀 많은 신문에도 나오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이 책하고 조금 상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직업적으로 왜 밤낮이 바뀌는 분도 있고 그렇죠. 2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밤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병이 굉장히 많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 몸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시간의 흐름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생활을 할 때 건강에 이상이 오고 예,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직업이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원리로 우리의 어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우리 인생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 이치가 맞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그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정석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가능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늦게까지가 아니라 저는 적당한 어떡하죠? 시나에. 저는 어떡하죠? 선생님, 올빼미인데. 올빼미세요? 네. 선생님도 한번 바꿔보실래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올빼미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직업이 그러시다면 네. 어쩔 수 없지만 그쵸. 저는 한번 쟤를 바꿔보고 싶었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면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이제 종교적으로 새벽 기도를 굉장히 오. 가기를 소원을 해요. 근데 그 아침에 못 일어나요. 아, 그러시구나. 알람이 뜨면 끄고 네. 자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아. 그 소원하기도 하는데 올해 2023년이 밝았으니까 네네. 사실 저희도 1월 달에 네.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 성공했습니다. 아마 아. 그게 시작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그쵸. 새로운 아침형 인간이 돼서 저도 네. 아마 올 2023년 좀 밝고 성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호날두만큼이나 우리 지금 50대 요 나이에 호날두만큼이나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 건강도 챙기고 우리 2023년은 좀 더 활기차고 뭔가 계획적이고 좋은 습관 하나를 기르는 그런 어떤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네. 선생님도 꼭 성공하십시오. 네, 올해 저도 한번 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2023년 새해에 많은 꿈을 꾸시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꼭 성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도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호날두 누나가 됩시다. 호날두 누나, 호날두 누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